금요일 밤의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이번 주말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시체처럼 누워 있을 거야. 라고 다짐하죠. 그리고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 내내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밥은 배달 앱으로 해결하고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밀린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숏폼 영상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죠. 물리적인 움직임은 화장실 갈 때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일요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머리는 지끈거릴까요? 당신이 누워있을 때 더 바쁜데. 이것이 바로 휴식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몸이 가만히 있으면 쉰다고 착각하지만 우리 뇌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순간 뇌의 시각 피질과 전전두엽은 초비상 사태에 돌입합니다. 쏟아지는 시각 정보, 청각 자극, 그리고 다음 영상을 볼지 말지 결정하는 판단, 회로까지 뇌는 1초에 수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느라 풀가동 중입니다. 이것은 휴식이 아니라 시각적 중노동입니다. 엔진을 켜둔 채 중립 기어만 넣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차는 움직이지 않지만 엔진은 과열되고 기름은 바닥납니다. 정작 월요일 아침 진짜 엔진을 돌려야 할 때 사용할 에너지가 이미 주말 동안 가짜 휴식에 다 타버린 것입니다. 피로의 진짜 정체.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뇌를 끄는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뇌에 가해지는 정보의 폭격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의 피로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잠을 자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는지, 뇌 속에 쌓이는 생물학적 쓰레기의 정체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뇌의 청소부. 글림파틱 시스템이 멈춘 이유.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잠을 잔 뇌. 여러분, 주말에 10시간, 아니 12시간 넘게 자고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맑기는커녕 오히려 더 멍하고 무거운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잠의 양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뇌는 여전히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브레인 포그 상태일까요? 그 해답은 우리 뇌만의 독특한 청소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림프관이 전신에 퍼져 있지만 놀랍게도 뇌 안에는 림프관이 없습니다. 대신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뇌척 수액을 이용해 뇌세포 사이사이를 씻어내는 특수한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를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 뇌의 청소 시간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뇌를 질식시키는 단백질 쓰레기. 우리가 깨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뇌세포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태우며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이 쓰레기들이 제때 배출되지 않고 뇌에 쌓이면 신경세포 사이의 통신을 방해하고 심하면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강력하게 가동됩니다. 뇌세포가 약 60% 정도 수축하면서 그 사이 공간으로 뇌척수액이 흐르며 쓰레기를 씻어내죠. 그런데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은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에 노출됩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뇌를 가짜 각성 상태로 유지합니다. 겉으로는 잠을 자고 있어도 뇌는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해 청소차를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뇌는 12시간 동안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잠만 잔 셈입니다. 인지적 구두쇠와 뇌의 공회전. 더 심각한 문제는 깨어있는 시간의 가짜 휴식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에너지 하마입니다. 뇌는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려는 인지적 구두쇠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뇌를 정돈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효율을 높이죠. 하지만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은 멍하게 있는 꼴을 못 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10초, 카페에서 커피를 기다리는 1분조차 스마트폰을 꺼내어 새로운 정보를 주입합니다. 뇌 입장에서는 청소기를 돌리려는데 자꾸 새로운 쓰레기를 집 안으로 던져넣는 꼴입니다.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휴식할 틈을 단 1초도 주지 않으니 뇌의 피로도는 한계치를 넘어 번아웃 직전까지 치닫게 됩니다. 뇌를 씻어내지 못하면 휴식은 없다. 결국 진정한 휴식은 잠의 양이 아니라 청소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뇌척 수액이 당신의 뇌세포 사이를 원활하게 흐르게 하려면 뇌에게 이제는 정보를 그만 줘도 되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쓰레기가 가득 찬 방에서 아무리 누워 있어봤자 상쾌해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휴식을 죄악으로 여기는 무의식의 채찍질. 누워있지만 마음은 전력 질주 중. 여러분,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이래도 되나? 남들은 지금 자기 개발하고 운동하고 있을 텐데 월요일에 업무 보고할 거 미리 좀 봐둬야 하는 거 아냐? 몸은 이불 속에 평온하게 잠겨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채찍을 든 감시자가 끊임없이 당신을 몰아세웁니다. 지금 쉬는 건 도태되는 거야. 너는 쉴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우리 몸은 휴식 모드인 부교감 신경이 아니라 전투 모드인 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겉으론 쉬고 있지만 속으론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이죠.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휴식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자이가르니크 효과, 다치지 않는 업무의 탭. 심리학에는 자이가르니크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끝마친 일보다 끝내지 못한 일을 더 잘 기억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심리 현상이죠.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의 뇌 속에는 닫히지 않은 탭이 수십 개 켜져 있습니다. 금요일에 마무리 못한 이메일 하나, 다음 주 화요일 미팅 한 건, 냉장고에 유통기한 임박한 우유 같은 사소한 미해결 과제들이 뇌의 작업 기억 용량을 계속 점유합니다. 컴퓨터로 치면 백그라운드에서 수십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며 배터리를 갉아먹는 셈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려 해도 뇌는 이미결제 서류들을 처리하느라 계속해서 공회전합니다. 진짜 휴식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뇌가 그 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생산성 강박과 도파민 중독의 결합.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산성을 강요합니다. 쉴 때조차 유익한 팟캐스트를 들어야 할 것 같고 경제 뉴스라도 훑어야 불안함이 가십니다. 이런 강박은 우리 뇌를 도파민의 노예로 만듭니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때 나오는 도파민은 쾌감을 주지만 동시에 뇌를 각성시켜 진정한 이완을 방해합니다. 특히 SNS를 통해 타인의 화려하고 부지런한 삶을 훔쳐보는 행위는 최악의 휴식입니다. 저 사람은 주말에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라는 비교 심리는 즉각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킵니다. 근육은 이완되어 있을지 몰라도 심장은 미세하게 빨리 뛰고 호흡은 얕아집니다. 이것은 휴식이 아니라 심리적 고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쏟아지는 도파민과 코르티솔 사이에서 길을 잃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쉴 권리가 아닌 쉴 자격을 묻는 당신에게 우리는 휴식을 노동의 대가로 생각합니다.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쉴 자격이 있어라고 스스로를 검열하죠. 하지만 휴식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계도 열이 받으면 식혀야 하고 밭도 안에는 묵혀야 다음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몰아세우는 무의식의 채찍을 내려놓지 않는 한 당신의 휴식은 늘 가시방석일 것입니다. 이제 심리적 감옥에서 걸어나와 뇌의 전원을 강제로 내리는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침대가 사무실이 될 때 벌어지는 비극. 공간의 경계가 무너진 현대인의 대가. 여러분, 혹시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펴고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자기 직전까지 침대 머리맡에서 주식 차트를 확인하지 않으시나요? 어차피 누워있으니까 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신의 뇌는 지금 극심한 혼란에 빠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영리합니다. 특정 장소와 그곳에서 하는 행동을 강력하게 결합하여 기억하죠. 이를 심리학에서는 맥락 의존적 기억 혹은 장소의 조건화라고 부릅니다.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바로 휴식의 공간과 노동의 공간을 뒤섞어버려 뇌가 어디서 쉬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뇌의 오프 스위치를 파괴하는 행위들. 정상적인 뇌라면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인식하며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뇌의 자연스러운 오프 스위치입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고 다음날 미팅 준비를 하는 순간 뇌의 인식 체계는 꼬여버립니다. 침대는 더 이상 잠자는 곳이 아니라 긴장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간으로 재정이 되죠. 결과적으로 당신이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뇌의 한쪽 구석은 여전히 각성 상태를 유지하며 전투 모드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뇌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과 다름없는 긴장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적 자극의 하이제킹과 뇌의 피로. 뇌는 시각 정보에 매우 민감합니다. 쉬려고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눈앞에 읽다만 전문 서적이나 업무용 서류 뭉치가 쌓여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려 해도 뇌의 무의식 영역은 그 물건들을 포착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스트레스 회로를 가동합니다. 저거 언제 다 읽지? 저 서류 처리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휴식의 밀도는
순식간에 희석됩니다. 이것을 인지적 잔상이라고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물건이 눈에 띄는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뇌는 쉼 없이 대기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은 집 안 어디를 가도 업무의 흔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실, 식탁, 심지어 침실까지 노동의 파편들이 널려 있죠. 뇌에게는 도망칠 구멍이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공간의 격리가 곧 정신의 격리다. 진정한 휴식을 원한다면 뇌에게 명확한 공간적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는 책상 앞에, 쉴 때는 소파나 침대로 완벽하게 분리되는 물리적 이동이 필요합니다. 뇌가 이 선을 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돼 라고 안심할 수 있는 성역을 만들어줘야 하죠. 장소의 마법을 복구하지 못하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호텔 침대에 누워 있어도 피로를 풀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 원인 분석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장난 뇌의 스위치를 고치고 진짜 휴식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뇌를 강제로 셧다운 시키고 에너지를 급속 충전하는 실전 솔루션을 공개하겠습니다. 실전 솔루션. 뇌의 전원을 강제로 내리는 3단계 셧다운 루틴.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실행할 차례입니다. 그냥 쉬면 되지 뭘 루틴까지 만들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부하가 걸린 당신의 뇌는 스스로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 앱이 엉키면 강제 종료를 해야 하듯 우리 뇌에도 강제 셧다운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쉬어도 피곤한 상태를 단칼에 끊어낼 수 있는 과학적인 3단계 루틴을 제안합니다. 1단계 브레인 덤프, 뇌의 램 비우기. 휴식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머릿속에 떠다니는 모든 미해결 과제를 외부 저장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브레인 덤프라고 부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지금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모든 걱정, 할 일, 심지어 내일 뭐 먹지? 같은 사소한 생각까지 모조리 적으세요. 우리 뇌는 정보를 기억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는 순간 뇌는 이 정보는 안전하게 기록되었으니 내가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라고 안심하며 해당 뉴런의 스위치를 끕니다. 이것이 뇌의 램 용량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적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비로소 공백을 허락하게 됩니다. 2단계 감각의 역설, 인지노동에서 감각 경험으로. 머리가 피곤할 때 가장 큰 실수는 가만히 누워있는 것입니다. 뇌가 지쳤을 때는 오히려 몸의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전전두엽에 쏠려있는 혈류를 사지로 분산시켜야 하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온도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피부에 닿는 물의 온도와 감각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혹은 맨발로 거실 바닥을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근육의 늘어남을 느껴보세요. 인지적인 생각에서 육체적인 감각으로 주의를 돌리는 순간 피로에 찌든 뇌세포들은 비로소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뇌과학이 말하는 가장 완벽한 이완법입니다. 3단계 도파민 단식, 자극의 진공 상태. 마지막 단계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확실한 방법, 바로 디지털 격리입니다. 휴식을 선포한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전원을 끄세요. 단순히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마트폰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새로운 정보를 수용할 대기 상태를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씁니다. 1시간이라도 좋으니 정보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한 자극의 진공 상태를 만드세요. 그 고요한 시간 동안 당신의 뇌는 비로소 밀린 청소를 시작하고 글림파틱 시스템이 가동되어 뇌 속의 독소를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1시간의 진공 상태가 10시간의 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회복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휴식은 기술이자 실력이다. 이 3단계 루틴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뇌를 비우고 감각을 깨우고 자극을 차단하는 것.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당신의 휴식은 노동에서 충전으로 바뀔 것입니다. 잘 쉬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간다. 질주의 끝은 속도가 아니라 정비에 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인 F1을 아시나요?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서킷을 질주하는 화려한 머신들. 하지만 그 승부의 결정적인 순간은 의외로 트랙 위가 아니라 피트스톱에서 결정됩니다. 타이어를 갈고 엔진을 점검하며 단 몇 초의 정비를 위해 멈춰서는 그 순간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무조건 빨리 달리는 사람보다 언제 멈춰서 정비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은 휴식을 성장의 방해물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잘 쉬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도의 전략이자
인생이라는 장거리 레이스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이라는 사실을요. 트로피의 법칙, 무너지는 질서를 바로잡는 시간. 물리학에는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가만히 두면 무질서한 상태로 흘러간다는 법칙이죠. 우리 마음과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일을 하고 에너지를 쓰면 내면의 질서는 무너지고 피로라는 무질서가 쌓이게 됩니다. 이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진짜 휴식입니다.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감정을 정화하며 내일의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간. 이 시간을 아까워하며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은 결국 엔진이 타버린 자동차처럼 길가에 멈춰 서게 됩니다. 반면 전략적으로 쉴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엔트로피를 낮추고 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적게 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집중력의 밀도가 다르기에 결과물은 훨씬 압도적입니다. 나를 지키는 선언. 오늘은 여기까지. 잘 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휴양지가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에게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완벽하게 끝내지 못했어도, 아직 할 일이 쌓여 있어도 내 몸과 뇌의 신호를 읽고 멈출 줄 아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이 선언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의 나를 배려하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쉬어도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타인의 속도가 아닌 나만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뇌의 전원을 끄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그 시간 동안 당신의 잠재력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음 도약을 준비합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 어떻게 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잠을 자고 일어나서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당신의 뇌가 가장 활발하게 자신을 재건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피로는 당신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자 이제는 정비할 시간이라는 몸의 정직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가르쳐드린 뇌과학적 원리와 실전 루틴을 통해 당신의 삶에 진짜 휴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잘 쉬는 당신이 결국 가장 멀리 갈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